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끌림이 있습니다. 논리로 따지면 말이 안 되고 이성으로 재단하면 터무니없고 그런데도 몸이 먼저 아는 것들. 서희주는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38해를 살면서 감정보다 숫자를, 인연보다 계약을, 따뜻함보다 효율을 선택해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그가 그날 그 아이 앞에서 멈춰 선 건 지금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준그룹 CEO 서희준.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하나를 이끄는 40을 앞둔 남자. 언론은 그를 두고 늘 같은 단어를 씁니다. 냉혹하다. 빈틈없다. 감정이 없다. 그는 그 평가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고 흐린 판단은 실패를 부르니까요. 그런 그가 보육원 봉사를 나간 건 순전히 홍보팀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기업 이미지 개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2시 경기도 외곽의 작은 보육원 마당에서 6살짜리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서희준의 심장이 이상한 방식으로 뛰었습니다.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봉사자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만 담 아래 쪼그려 앉아 개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눈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서희준이 다가갔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뭐 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그리고 겁이 없었습니다. 개미요. 이 개미가 저 개미보다 짐을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해서요. 서희준이 쪼그려 앉았습니다. 양복 바지가 흙에 닿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개미를 봤습니다. 정말로 작은 개미 2마리가 각자 먹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자기 몸보다 큰 것을 끌고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작은 부스러기를 물고 있었습니다. 강한 놈이 더 많이 드는 거야. 그럼 저 개미는 강한 거예요? 그렇겠지.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더 힘들어 보여요. 서희준이 아이를 봤습니다. 힘들어도 더 드는 게 강한 거야. 힘들면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희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6살짜리한테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게 놀라웠습니다. 임원 회의실에서도 한 번도 말문이 막힌 적 없는 사람이 이름이 뭐야? 이온유요. 온유. 네. 몇 살? 6살이요. 아저씨는요? 38. 많다. 서희준이 피식했습니다. 웃음이 나온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봉사는 2시간짜리였습니다. 서희준은 마지막 1시간을 온유 옆에서 보냈습니다. 개미 이야기를 더했고 온유가 보여주는 돌멩이를 받고 온유가 그린 그림을 받았습니다. 삐뚤삐뚤한 사람 2명. 하나는 키가 아주 크고 하나는 아주 작았습니다. 이게 뭐야? 아저씨랑 저요. 서희준이 그림을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그 아이 신상 파악해줘. 비서가 멈췄습니다. 네, 이온유. 보육원 아이. 언제 들어왔는지, 부모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왜? 내가 알고 싶으면 알면 돼. 비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희준이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왜 그것이 알고 싶은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온유, 6살, 생년월일 미상, 3살 때 경기도 인근 병원 응급실 앞에서 발견됨. 부모 정보 없음. 이름은 발견 당시 들고 있던 작은 천 조각에 적혀 있던 것. 혈액형 B형, 건강 이상 없음. 현재 희망 보육원 거주 중.
서희준이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혈액형 B형. 그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B형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줄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온유 입양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이요? 내가 물어보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 알겠습니다. 서희준은 그날 오후 내내 일을 했습니다. 결제를 했고, 미팅을 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온유가 그린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그는 손을 내려놓고 안주머니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구겨졌지만 다 보였습니다. 크레파스로 거칠게 그은 선들. 그런데 두 사람의 손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걸 처음엔 몰랐습니다. 서희준이 그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입양 절차를 알아보는데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희준은 빠른 사람이었으니까요. 법적 요건을 확인했고 담당 기관과 연락했고 보육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눈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경계도 있었습니다. CEO 자리에 계신 분이 혼자 아이를 입양하시겠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온유를 왜 선택하셨어요? 서희준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가장 정직한 이유입니다. 원장이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온유가 쉬운 아이가 아닙니다. 애착 형성이 느리고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잘 안 열어요. 보육원에 3년이 됐는데 아직도 밤에 혼자 우는 날이 있어요. 서희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모르시잖아요. 아직은 그러면 알아가면 됩니다. 원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온유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해요. 당연하죠. 다음 날 서희준이 다시 보육원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양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한 옷. 온유는 마당에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 자리였습니다. 담아래. 이번에는 개미가 아니라 돌을 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희준이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또 왔어요? 온유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응, 왜요? 보고 싶었어. 온유가 돌 세우는 걸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요? 응, 온유가 생각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6살 치고 생각이 긴 아이였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나 거짓말 안 해. 어른들은 다 거짓말해요. 나는 달라. 어떻게 달라요? 서희준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거든. 나는 원하면 그냥 하면 되는 사람이야. 온유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됐는지는 몰랐지만 거짓말 같지는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또 개미 볼 거예요? 뭐 보고 싶어? 도료. 이거 보여줄게요. 온유가 줄 세운 돌들을 가리켰습니다. 크기 순서대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일 큰 것부터 제일 작은 것까지. 왜 줄 세웠어? 크기 순서대로 하면 예뻐요. 예쁜 걸 좋아해? 질서 있는 게 좋아요. 서희준이 그 대답을 듣고 멈췄습니다. 질서 있는 게 좋다. 그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 팀을 정비할 때, 언제나 같은 말. 질서가 있어야 한다. 예측 가능해야 한다. 6살 아이가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희준이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 느끼는 종류의 감각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입양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원 심사, 가정조사, 면접. 서희준은 모든 단계를 성실하게 통과했습니다. 이중그룹 CEO라는 이름이 절차를 빠르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기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와의 건강관계 확인 차원에서요. 알겠습니다. 서희준이 자신의 건강검진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것도 아니고 침착한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희준 씨, 시간이 되시면 한번 직접 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입니까?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서희준이 다음날 아침 찾아갔습니다. 복지사가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서희준이 받아들었습니다. 파일 첫 장에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혈액형 비교, 유전자 마커 분석 결과. 그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표준 절차는 아닌데요. 아이가 부모 기록이 없다 보니까 건강기록 검토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이 됐어요. 뭐가요? 복지사가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꺼냈습니다. 온유의 유전자 마커 일부가 서희준 씨 기록과 유의미하게 일치합니다. 서희준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건 공식 DNA 검사를 해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준의 일치는 일반적으로 혈연 관계를 시사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희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혈연, 온유, 자신. 그런데 그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한 적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기억도 없었습니다. 확인해 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서희준 씨가 동의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는 즉시 답했습니다. 공식 DNA 검사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서희준은 그 열흘 동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일했습니다. 결제를 했고 출장을 다녀왔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전에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온유가 자신과 혈연이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는 가능성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쌍둥이는 아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컸으니까요. 조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매가 없었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쪽에서 아버지는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나이에 아이를 아니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그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알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지사에게서 전화가 온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서희준이 회의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그를 봤습니다. 잠깐 나가겠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말해요. 서희준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온유는 서희준 씨와 부계 쪽으로 혈연이 확인됩니다. 부계 공통 조상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제자매 관계는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아버지 계열의 친족 관계예요. 즉,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온유는 서희준 씨 아버지와 혈연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희준이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네, 물론 이건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복도에 한동안 섰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은 아버지. 이준그룹 창업주 서명준. 7년 전 심근경색으로 사망.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엄격했습니다. 빈틈 없었습니다. 가족보다 회사를 먼저 챙겼습니다. 그래서 서희준이 그 방식을 배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다른 아이를. 서희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이준아,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온유라는 아이를 알아요? 이번 침묵은 길었습니다. 서희준이 기다렸습니다. 어디서 들었어? 그 말 하나에 모든 게 확인됐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희준이 서울 외곽 어머니 자택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붉었습니다. 오래 알고 있었던 눈이었습니다. 말해주세요. 어머니가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오래된 관계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였습니다. 그 여자는 회사를 그만뒀고 멀리 떠났고 아이를 혼자 낳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키우다가 아이가 3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가 보육원 앞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나한테 말했어. 그 아이가 있다고. 찾아봐야 한다고. 찾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무섭더라. 찾으면 뭐가 달라지나. 이미 아버지는 없는데. 그래서 못했어. 서희준이 한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유는 아버지 딸이에요.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겠지. 그럼 내 이복 동생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내가 입양하려고 했던 거잖아. 네, 알고 간 거야? 몰랐어요. 그냥 끌렸어요. 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소리를 막는 것처럼 서희준이 일어나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응. 온유를 데려올 거예요. 어머니가 손을 내렸습니다. 붉은 눈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동생이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렴. 온유에게 모든 걸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6살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복 오빠가 무슨 말인지 그것을 이해하기에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서희준이 선택한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나랑 같이 살래? 보육원 마당, 돌줄 세우던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온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집에서요? 응. 왜요? 내가 좋아서 그렇지. 온유가 또 생각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길게 아저씨 집에 개미 있어요? 서희준이 잠깐 멈췄습니다. 정원 있어. 거기 있을 수도 있어. 돌도 있어요? 모아도 돼. 강아지 있어요? 없어. 강아지 키울 수 있어요? 생각해 볼게. 온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갈게요.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고 단순한 방식으로 이사는 한 달 뒤였습니다. 온유의 짐은 비닐봉지 2개가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과 돌 5개와 크레파스 1통. 서희준이 차에 짐을 싣는 걸 봤습니다. 돌 5개를 소중하게 각각 신문지에 싸서 가져온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뭐야? 특별한 돌이요. 어떻게 특별해? 모양이 예뻐요. 이건 별 모양이고 이건 하트 모양이고. 온유가 하나씩 꺼내 보여줬습니다. 서희준이 하나씩 봤습니다. 그냥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유의 눈에는 별이고 하트였습니다. 차에 태워도 돼요? 당연하지. 온유가 돌들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차에 탔습니다. 서희준이 조수석에 앉은 작은 아이를 봤습니다. 자기 무릎만큼 큰 돌들을 양손으로 꼭 쥐고 출발했습니다. 온유가 창 밖을 봤습니다. 보육원이 멀어졌습니다. 아이가 한번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앞을 봤습니다. 슬퍼? 서희준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왜? 선생님들이 좋았어요. 거기 가도 돼. 가끔.
온유가 생각했습니다. 진짜요? 응. 어른들은 다 거짓말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다르다고 했잖아. 온유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믿어볼게요. 서희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온유가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넓다. 응. 다 아저씨 거예요? 이제 우리 거야. 온유가 서희준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얼굴,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한 글자를 되뇌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낯설지만 나쁘지 않다는 듯이. 그날 저녁 온유가 정원에 나갔습니다. 서희준이 따라갔습니다. 온유는 정원 한 귀퉁이를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왜? 개미 있어요. 서희준이 다가갔습니다. 온유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정원 돌틈에 개미 몇 마리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맞네. 아저씨가 정원에 개미 있다고 했잖아요. 있을 수도 있다고 했지. 있으니까 맞는 거잖아요. 서희준이 피식했습니다. 온유가 쪼그려 앉아 개미를 들여다봤습니다. 서희준도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저 개미 오늘 집 새로 짓는다. 어떻게 알아? 흙 나르고 있잖아요. 그게 집 짓는 거야? 개미집은 땅속에 있어요. 흙 파서 만들어요. 어디서 알았어? 책에서요. 보육원에 개미책 있어요. 책 좋아해? 동물책이요. 다른 건 몰라요. 그럼 동물 책 많이 사줄게. 온유가 올려다봤습니다. 진짜요? 응. 온유가 다시 개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좋은 곳이다. 서희준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좋은 곳. 그가 이 집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 생각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넓고 비싸고 조용한 집이었지만 좋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는 곳이었습니다. 온유가 좋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집안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온유는 느렸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원장이 말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한동안 서희준 얼굴을 보지 않고 시리얼을 먹었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혼자 우는 날이 있었습니다. 서희준은 그것을 알면서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울 때 곁에 오는 어른이 있다는 걸 알면 된다고. 그냥 문 앞에 서 있으면 된다고. 서희준은 그렇게 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채 밤 12시에 복도에 서서 온유의 울음이 멎을 때까지,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리얼을 같이 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온유가 시리얼을 먹다가 서희준을 봤습니다. 아저씨, 응. 어젯밤에 복도에 있었어요. 서희준이 멈췄습니다. 알았어? 발소리요. 아저씨 발소리 알아요. 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응. 있었어. 온유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울면 어른이 가까이 있어야 하니까. 왜 안 들어왔어요? 내가 혼자 울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온유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서희준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온유가 다시 시리얼을 먹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서희준도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커피 맛을 몰랐습니다. 그냥 마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그날 밤 서희준이 온유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응. 들어갔습니다. 온유가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만 내놓고. 자니? 아니요. 뭐 해? 생각해요. 뭘? 아저씨가 왜 나한테 잘해주는지. 서희준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왜인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서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냥 좋아하면 낯선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저씨는 낯선 사람처럼 안 느껴져요. 서희준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낯설지 않아? 아니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그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온유가 이불 속에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언젠가 말해줄 수 있어. 내가 더 크면. 지금은 왜 안 돼요? 지금은 그냥 낯설지 않은 게 중요한 거야. 온유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조금 내렸습니다. 아저씨, 응. 나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서희준이 굳었습니다. 왜 오빠야? 오빠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저씨가 오빠 같아서요. 그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응. 불러도 돼. 오빠, 그 한마디에 서희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유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울어요? 안 울어. 눈물 나오잖아요. 먼지가 들어갔어. 온유가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이불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오빠, 응. 나 이제 안 울 것 같아요. 왜? 오빠가 있으니까요. 서희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이 아이를 6년 못 만나게 한 것이, 그런데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아이를 세상에 남겨준 것이, 자, 응, 굿나잇. 굿나잇 오빠. 서희준이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온유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 단어가 가슴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온유를 만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서희준이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먼저 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2달 동안 서희준은 어머니에게 온유 이야기를 조금씩 했습니다. 오늘 개미를 봤다고, 오늘 책을 12권 읽었다고, 오늘 동물 백과사전을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다음날 다 외웠다고. 그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어머니의 침묵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번 봐도 될까? 언제든지요. 그래서 주말 오후 어머니가 왔습니다. 온유는 정원에서 개미 관찰 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일지였습니다. 개미 몇 마리를 매일 다른 색으로 표시하며 추적하는. 서희준이 온유를 불렀습니다. 온유야, 인사해. 온유가 일지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온유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서희준이 봤습니다. 어머니가 참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온유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할머니예요. 어머니가 서희준을 봤습니다. 서희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온유를 봤습니다. 응. 할머니야. 온유가 생각했습니다. 오빠 할머니가 내 할머니예요. 그렇겠지. 그럼 나도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불러도 되지. 할머니, 어머니가 온유를 안았습니다. 갑자기 온유가 놀란 것 같았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온유가 어머니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좋아서. 좋으면 웃는 거 아니에요? 좋아도 울 수 있어. 온유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 그런 거 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온유가 동물 백과사전을 가져와서 어머니한테 개미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진지하게 봤습니다. 온유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서희준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 장면을 봤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두려웠던 것이겠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찾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두려움 앞에서 미루다가 시간이 다 된 것이겠지. 서희주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온유가 졸았습니다. 어머니가 온유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서희준이 설거지를 하며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온유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온유의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서희준이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잘못한 게 없어요. 찾지 않은 건 내 잘못이지. 두려웠던 거잖아요. 그래도 서희준이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이제 있잖아요. 온유가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있다. 그게 마무리였습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희준은 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와 온유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온유가 자고 있었습니다. 동물 백과사전을 옆에 끼고 그가 살며시 책을 빼내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불을 올렸습니다. 온유가 꼼지락했습니다. 눈을 뜨지는 않았습니다. 서희준이 나오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집을 봤습니다. 여기저기 온유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앞에 작은 운동화, 식탁 위에 반쯤 다 쓴 크레파스, 거실 구석에 돌멩이 컬렉션, 소파 위에 어제 읽다 만 그림책. 서희준이 그것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집이 달라 보였습니다. 넓고 비싸고 조용한 집이 이제 좁고 따뜻하고 약간 시끄러운 곳이 됐습니다. 좋은 곳이었습니다. 온유 말대로 그는 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저장해둔 번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전 담당 비서였습니다. 7년 전 회사를 나간 뒤로 연락하지 않았던 온유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딸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답장이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분 뒤 답이 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찾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서희준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말한 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겠구나. 그것은 부탁이었겠구나. 내가 못한 일을 찾아달라는. 아버지는 두려웠겠지. 그런데 포기하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말을 남긴 것이겠지. 서희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찾았어요. 온유요. 개미를 좋아하고 돌을 모으고 질서 있는 게 좋다고 하는 아이. 저랑 닮은 데가 있어요. 아버지를 닮은 건지 우리 집을 닮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잘 키울게요. 봄이 왔습니다. 온유가 8살이 됐습니다. 2해를 함께 보냈습니다. 개미 관찰 일지가 3권째가 됐습니다. 동물 백과사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 외웠으니까요. 대신 식물 도감을 사줬습니다. 그것도 한 달 만에 외웠습니다. 온유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오빠 나 왜 보육원에 있었어요? 서희준이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가 일찍 떠났어. 왜요? 사고가 났어. 그럼 아빠는요? 그가 온유를 봤습니다. 8살 눈이 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도 없어? 아빠는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 온유가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 혼자였어요? 잠깐.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지. 온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있으니까요. 응, 할머니도 있고요. 응. 그럼 됐어요. 그 말이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온유는 잃어버린 것들을 슬퍼하는 대신 있는 것을 세는 아이였습니다. 그건 보육원에서 배운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아이 안에 원래 있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서희준이 언젠가는 제대로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신이 이복 오빠인지, 그 모든 복잡한 것들을.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온유에게 필요한 건 복잡한 진실이 아니라 단순한 안전이었습니다. 오빠가 있다. 할머니가 있다. 집이 있다. 개미가 있다. 그걸로 충분한 나이인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온유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준이 처음으로 손을 잡고 등교를 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온유가 손을 뺐습니다. 서희준이 왜 그러나 봤더니 온유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잡아도 돼요. 왜? 학교에서는 혼자 들어가야 해요. 그래? 응. 오빠는 여기서 가면 돼요. 서희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알겠어. 온유가 돌아섰다가 다시 왔습니다. 오빠, 응, 오후에 마중 나와도 돼요. 당연하지. 온유가 다시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작은 가방이 등에서 흔들렸습니다. 서희준이 그것을 봤습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온유를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 아이, 앞을 보는 아이, 그것도 닮았습니다. 서희준은 한참 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다들 이상하게 봤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멍하니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다시 교문 앞에 왔습니다. 온유가 나왔습니다. 가방이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뭔가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서희준이 물었습니다. 가방에 뭐야? 돌이요. 학교에서 돌을 줬어? 아니요. 운동장에서 주웠어요. 서희준이 웃었습니다. 어이없다는 듯이, 그러나 기분이 나쁘지 않은 방식으로. 몇 개야? 12개요. 다 가방에? 오빠 가방에 나눠 담아도 돼요. 서희준이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온유가 돌을 옮겨 담았습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희준과 온유. 가방 하나에는 계약서가, 다른 하나에는 돌 12개가. 온유가 말했습니다. 오빠, 응. 학교 좋아요. 왜? 친구가 생겼어요. 뭐 하는 친구? 저랑 같이 개미 보는 친구요. 서희준이 고개를 돌려 온유를 봤습니다. 운동장에서 개미를 봤어? 응. 둘이서요. 친구가 좋아해? 처음엔 무서워했는데 제가 설명해줬더니 좋아했어요. 서희준이 또 웃었습니다. 이번엔 크게. 온유가 올려다봤습니다. 왜 웃어요? 잘했다 싶어서. 뭘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나눠준 거. 온유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야. 온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걸었습니다. 저녁 햇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서희준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왜 멈췄는지, 왜 끌렸는지, 이제 압니다. 혈연이었으니까 가 답의 전부는 아닙니다. 혈연이 있어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서희준이 멈춘 건 그 아이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겁이 없는데 거칠지 않은 그 눈빛. 질서를 좋아하고 이유를 궁금해하는 그 태도. 어딘가에서 온 것 같은데 낯설지 않은. 핏줄이 그렇게 당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사람한테 끌리는 것인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모른다고 해서 중요한 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온유가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한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따뜻하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